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2,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업종 대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발표가 되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고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 역시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데 기여를 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시총 1위죠. 삼성전자가 무려 7거래일 만에 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전기 전자업종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신지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을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먼저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비중 또 매수가 등등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로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공 대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LG패션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하반기 이익 모멘텀 회복이란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1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지만 주가는 이미 기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LG패션의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764억 원, 그리고 275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률은 7.3%로 전년 동기 대비 3.6% 하락하였는데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할인 판매로 낮은 정상가 판매율, 그리고 소진되지 못한 겨울 재고의 평가 손실로 판단이 됩니다. 부모 판매 지연과 추가적인 재고 평가 손실로 2분기까지 감익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040억 원, 그리고 46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에도 감익이 지속되는 이유는 부모 판매가 4월로 지연되면서 할인 판매 비중이 높을 전망이고, 지난 겨울 재고 평가 손실이 2분기까지 일부 인식되며 2011년 2분기 기저 역시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익 성장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율은 64%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패션은 하반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4.5%, 63.7% 성장해 연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21%에 달할 전망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의 근거는 의료원 매크로 지표가 바닥을 통과 중이고 2011년 투자했던 신규 브랜드와 중국 부문이 매출에 기여하며 적정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며 재고 관리에 지속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 목표 주가 5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LIG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위아입니다. 업종 내 가장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기아차 판매 호조 및 기계 부문 수익성 개선 등을 바탕으로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연간으로 매출 고성장과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매출 고성장은 변속기 신규 사업 확대가 예상이 되고 등속 조인트와 엔진 사업 캐팔 증설 효과로 온기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기계 사업 수주 등에 기인하여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수익 구조 개선 및 판매 믹스 개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개선이 가시적이라고 판단하며 LIG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동사의 지배 지분 손익 예상치를 3,180억 원으로 기존 예상치 대비 플러스 5%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사의 이익 모멘텀은 업종 내에서 가장 강력한 장기 성장 재료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부품 사업은 DCT를 포함한 변속기 신규 사업 확대가 가장 가시적이며 기계 사업은 현대차 그룹과 동반 성장 및 매출처 다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동사 2012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020억 원, 지배 지분 순이익 750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 690억 원을 8% 상회할 전망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예상하는 근거는 기아차의 소형차 판매 호조에 따른 엔진 사업 및 모듈 사업 매출 호조, 그리고 누적된 수주 매출화와 중국 관련 FA 매출 증가에 따른 기계 사업 매출 고성장, 그리고 기계사업 효율성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 등입니다. 이 같은 것을 근거로 들어 목표 주가 1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삼성투자증권에서 발간한 NHN의 레포트입니다. 라인에 주목하다라는 제목인데요. 라인은 이제 이번에 NHN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올해 말 1억 명을 가입자 목표로 세우고 있는 네이버 라인의 가치는 가입자가 1억 명이 달한다 그랬을 경우 카카오톡의 현 기업 가치 5,814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NHN 기업가치 상승분은 1조 3,843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현 NHN의 시가총액 12.6조 원 대비 11%의 기업가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라인을 통한 글로벌 1억 명 가입자 확보 시 기업가치의 재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가치는 가입자 증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라인은 카카오톡과는 달리 NHN 자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국내 로컬 서비스가 아닌 글로벌 서비스라는 점, 특히 일본 라인 가입자는 현재 1천만 명 수준으로 가장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NHN의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인 일본 시장에서 검색 게임 사업 등과의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2012년 1분기 양호한 실적에 이어 2012년 2분기 광고 성수기 그리고 총선 이벤트 효과로 인한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3분기에는 런던 올림픽 이벤트 그리고 일본 산업이 기대가 되고요. 신규 기대작 위닝 11, 메트로 컴플리트, OBT 등이 기대가 됩니다. 2010년 4분기에는 광고 최대 성수기, 대선 이벤트 등으로 분기별로 이어지는 주가 모멘텀을 감안할 때 NHN 주가 상승세는 2012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 하며 목표 주가 3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센투자플러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먼저 전화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3번이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 전문위원이시죠. 최병곤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또 양순모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종목 상담 센플러스는 전화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코스닥에 있는 셀바이오텍이요. 셀바이오텍이요? 예. 예, 이 종목 얼마에 사셔서 몇 %나 들고 계십니까? 7,100원에 사가지고 한 45% 됩니다. 7,100원에 사셨고 비중이 한 45% 되시다고요? 예.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매수 시점이 언제 될지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예. 그래가 이걸 장기로 가져가야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그래가 전화해봤습니다. 매수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매수는 한 두 달 됐습니다. 2달 정도 되셨어요. 주가가 굉장히 예. 많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아마 사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예. 예.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생각지 않게 주가가 좀 빠져서 들고 계신 건 아닌가 여쭤볼게요. 예, 좀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셀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게 되셨어요? 아니, 거기 회사 누구 지인으로 소개받아가지고 예. 회사 좋다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가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계신 어떤 지인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회사에 다니는 분이 아니고 예. 누구 아는 사람이 그냥 종목을 추천해 주신 거군요. 예. 예. 이 종목은 최병곤 전문위원과 풀어볼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목표가 손절가 정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 위원님. 예,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종목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또 그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조정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현재로서는 조정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기적으로는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여건까지는 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하고요.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돌파를 어디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더 들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7,000원대의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하고요. 그 7,000원 라인을 돌파를 하면은 종목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더 보유 전략을 쓰셔도 되지만은 7,000원을 못 넘어가면은 시간이 좀 걸리면서 종목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점을 강력하게 깬다면은 위험 관리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약 2달 동안 조정을 계속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큰 거래가 실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좀 가져가셔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용적으로도 지금 현재 전반적인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내실이 있는 회사이니만큼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상승세를 탄다면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대로 지켜보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상담 셀바이오텍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삼원강제입니다. 삼원강제를 4,900원에 20%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향후의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요. 울산에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5052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문자를 주셨어요. 네, 우선 삼원강제의 차트만을 일단 보고 또 내용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삼원강제가 이제 그 상장된 지가 이제 약 1년도 안 된 이제 그 신생 기업인데, 사실 이 종목이 그 일단 상장되었을 당시에 일단 뭐 공모가가 4,400원이었는데, 사실상 이 종목이 이제 2배 이상 뜨면서 이제 너무 이제 가파른 상승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좀 기대감에 너무 이제 가파른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리가 4,900원짜리에서는 일단 하방 경직 자리를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전 흐름에서도 일단은 뭐 단기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는 일단 매물 소화 구간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현재의 비중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뭐 영업이익이 뭐 30% 이상 뭐 증가가 됐다. 여전히 또 자동차 완성 자동차에 대한 이런 또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제 붙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신용 비율이 1.8% 이상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생 기업이 일단 거래량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신용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 대한 이런 탄력 둔화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5,5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기로 가져가시는 종목이 아니시라면 한 5,500원 선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해보시고, 또 손절가는 4,800원 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400원에서 한 5,500원 사이로 일단은 한번 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용인수지에서 예당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0167님의 종목입니다. 예당을 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를 사셨는데요. 매도 가격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예당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예당은 지금 자회사인 테라리소스가 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약 100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타는 거고요. 사실은 테라리소스가 주가가 상승이 제대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당은 사실 과거의 진행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종목이니만큼 주력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길 권합니다. 1,400원에서 1,450원 정도 선에서 대응을 하시면 가장 무난하실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종목이 아주 강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잽싸게 수익 실현을 하시고 또 밑에서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좋고요. 예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만은 여러 번의 회사 오너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은 사실 뚜렷한 사업 모델을 못 찾고 있는 모습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강한 종목을 공략하신다든가 이렇게 가시는 거는 좋을 듯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주신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아우,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네. 어디서 전화 주세요? 평택이에요. 평택이요? 경기도 평택이요? 네네. 예, 평택도 오늘 날씨 좋았나요? 예.
좋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을 속썩이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지 여쭤볼까요? 옹진. 웅진 에너지요. 에너지. 웅진 에너지요? 네. 그래도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은 좀 많이 올라가던데요. 네. 예, 웅진 에너지를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7,090원에 네. 25%예요. 7,090원에 사셨고 오늘 종가가 7,200원이니까 수익이 나고 계시네요. 예. 예, 수익은 어떻게- 좀 났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매수한 지 며칠 안 됐는데요. 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장중에도요. 예. 올라갔다가 또 밀리고 올라가면 밀리고 매일매일 그런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외국인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보유를 해고 가고 싶은데 예. 가도 될래나. 그게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어디를 한 일주일 갔다 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고 가도 괜찮을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차트가 아직 윗방향으로 뚜렷하게 방향을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기가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을 때가 주식을 네. 사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못 갔었습니다. 이제 한 예. 번쯤 다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웅진에너지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차트도 뭐 분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근데 종목 기관은 팔고 있고. 예.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양승모 전문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네. 일주일 동안 이제 시장에 참여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도 함께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양승모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른 거를 좀 찾아보니까요. 뭐 외국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축소를 하고 있다, 사업을. 이런 내용이 들리던데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으면서도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한다. 그만큼 사업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업황 부진 때문에 종목들이 못 갔던 것도 분명히 사실이지만 예. 이 악재는 오히려 이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사실 그 웅진에너지 이 종목만 본다면 일단 차트도 이쁘고요. 기업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 그 태양광 업황 자체가 일단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좀 단점은 좀 있고요. 하지만 지금 업황 종목에 들어가고 있는 뭐 같은 동테마, 뭐 성룡광전 투자, 신성솔라 에너지 또 악재를 돌리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가는 길목마다 악재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중에 이제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물량 소화를 이뤄낸다면은 물론 종목들은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반등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를 이제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갈 종목은 가지만 이제 시간이 좀 문제겠죠. 결국 지금 급하신 자금이 아니시고 또 이번 주 내로도 그 종목을 자리를 또 비우신다면은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태양광 대장주인 OCI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이제 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상승을 좀 시도하는 모습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한 두 달 동안 거의 이제 자리를 이제 밑단에서 이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6,8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해서 저는 보유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지금 현재 주가가 7,200원인데 저는 목표가를 8,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8,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편안히 일단 일주일 동안은 자리를 비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요. 오늘 제일모직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봐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을 매수하신 분 가격이 11만 1,446원이시고요. 20%십니다. 가격을 보니까 좀 분할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내일 조금 더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하시면서 846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대형 종목들의 주가 매수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시장의 방향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상황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가가 반영이 돼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사실 지수가 20포인트 상승을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4% 정도 상승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이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하고 또 급등 종목이 전혀 존재를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급등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만큼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대응을 가셔야 되고요. 물론 종목은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전체적으로 1월 달에 11만 원권에서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것이니까 메리트가 높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기관들의 수급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줄 가능성은 적은 관계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여유 있는 목표를 세우시고 가시는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사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좀 겁을 내시거나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신 있게 대응만 가신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으니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DI 보겠습니다. DI를 1,97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내일 매도하고 싶다고 매도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대구에서 783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급등주들을 잡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유를 하거나 오히려 또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저는 다행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DI가 그 재무상, 그러니까 펀더멘털상 지금 저평가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정치 테마주들에게 정치 테마주로 편승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줬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전에는 없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보면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 결국에는 2,030원부터 2,300 거의 2,400원 자리까지 요 밴드권 내에서 고점에서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자리에서는 2,050원 그러니까 결국에 2,030원부터 2,100원 사이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이 돼버린다면은 이전 고점 자리에서 물려있던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더욱이 좀 하나의 또 재미난 것은 또 하나 있는데 거래량이 최근에 없다가 거래량이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붙기 시작을 했죠. 차트를 한번 당겨서 보면은 최근 1년간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고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고 다만 거래량이 없이 갔었던 종목이 이제는 거래량을 채우고 들어갑니다. 즉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만약에 수급이 새로운 투자 주체들이 손바뀜이 일어난다면은 2,400원 구간대 이상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기 자리에서 얘가 만약에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50%에 대한 비중은 너무 많다. 혹은 또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일단 너무 고평가되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밴드 한 2,100원 구간대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고 또 매도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을 20% 36,600원에 매수했거든요. 36,600원에 20%요. 네네. 오늘 6% 오르면서 수익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요. 예.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번에 31,000원대에서 맞고 떨어지길래 예. 10%를 거기서 매도를 하고 지금 반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수익을 보신 거세요? 그렇죠. 36,600원에 매수해서. 예, 똑같은 가격대 매수를 하셔서요? 예. 네, 31,000원에서 반 매도하고 너무 아까워요. 예, 그러셨어요? 네. 그럼 지금 그때 비중이 한 40% 되셨나 봐요. 아니죠. 20%에서 10%를 그렇게 매도하고 10% 남겨뒀습니다. 장이 하도 불안해서. 지금 그럼 비중이 한 10% 있으신 거예요? 네, 오늘 그렇게 그러세요? 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장이 너무 불안해서 예.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래나 어떻게 단기 목표가 좀 부탁드릴게요. 단기 목표가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좀 대담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예. 사실 근데 수익을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괜히 올라갈 거야 라고 기다렸다가 시간 흘러서 손해 보는 네. 것보다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6% 급등이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목표가를 좀 그럼 저희가 설정을 해드릴까요? 단기로? 네, 장이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전체적으로 장이? 상승한 것 같으면 좀 더 중기로 들고 가겠는데 예. 워낙에 등락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매수한 지 좀 돼서 제가 조금 보유한 지가 조금 됐어요. 언제 사셨어요? 글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31,500원에 사가지고 또 2차로 29,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단가가 36,000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31,000원대에서 다시 맞고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러길래 오늘 이제 31,000원에 반을 매도하고 반은 남겨뒀거든요. 오늘은 예. 좀 강한 것 같아서 예.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네. 판단을 어떻게 내리실지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최병훈 의원님. 예. 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용기를 가지시고 더 많이 사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더 늘리시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항상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고, 조정을 받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오르는 타이밍에서는 막상 주식이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없다는 것은 초기에 팔아버렸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더 못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요, 그런 심리적인 거를 깨버리고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수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이고, 주식시장은 항상 내리면은 오름세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오르는 타이밍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그 타이밍에서 수익이 다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태 같으면은 사실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좀 무리수를 드시는 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전에 31,000원 갔다가 다시 밀려나왔던 상황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기관들의 매수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종목도 그동안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눌림목을 줄 때 흐름이 좋아지니까 그때 눌림목 주는 타이밍에서 공격적으로 추가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때는 좀 크게 가져가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셔야 이게 계좌가 실질적인 증가가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현재 단기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33,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형태의 진행이라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넘어서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도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두산엔진 이어가겠습니다. 두산엔진은 14,800원이시네요. 예, 14,800원에 100%를 사셨습니다. 언제쯤 반등할지 추가 매수해도 될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820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두산엔진은 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우량주, 저평가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그 박스권 하단부에서 계속 이제 그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기간적인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제 뭐 자금을 이제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12,0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나는 요 종목을 장기적으로 돌릴 자금이 아니라 단기적인 승부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수급이 확인된 자리에서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그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을 돌파를 해줬을 때 아예 박스권 매물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비중은 한 20% 정도까지 더 추가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 보여지는 자리가 13,500원 정도에 잡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수익을 더 못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두산엔진 같은 경우에는 18,000원부터 19,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 뭐니 저가에서 나는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12,000원 구간대에서 혹은 또 단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13,000원 500원을 돌파하는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다라는 이런 판단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주가 흐름이 너무 답답하시다면서 문의를 하셨고요. 0144님께서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4,450원이시고요. 비중은 50%시네요.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단 하락이 중장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더 넘어갈 거라고 판단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다시 약세를 타버려서 지금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 AP 시스템의 모습 자체가 이 AP 시스템만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이 대체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다 이런 식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반전을 좀 기다리시는 편이 낫겠고요. 또 그동안 이제 그 6개월에 걸쳐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반등 시도가 한번 나올 만한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리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요번에 반등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13,000원에서 13,500원대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라인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나기 때문에 이 가격대쯤에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주식의 상승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팔 건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자 AP 시스템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네 번째 전화 연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시청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포메탈요. 포메탈이요? 네네. 예, 포메탈은 얼마에 몇 %나 들고 계십니까? 22,200원에 100%거든요. 22,200원에 100%요? 네네. 예, 오늘 종가가 1,750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게 한이 없는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거를 팔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시청자님 지금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포메탈에 왜 100% 비중을 실으셨어요? 아니, 예, 제가 지켜본 바엔 거기 회사가 좀 탄탄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주가 변동에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예. 그랬는데 지금 이거 갑자기 이번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급변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급락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거의 뭐 주가가 반토막이 50% 났죠, 이상 거의. 예, 내려왔는데요. 네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했죠.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없던데요. 아, 잘 뭐 모르시겠어요? 유상증자쯤에 그랬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 최근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런데 유상증자를 그것도 한다고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것 아니었다고 같은데 회사에서는 또 안 한다고 발표를 예, 했었죠. 네, 네네. 포메탈이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손절하는 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은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네, 예,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다는 건 아니시죠? 네네. 예, 포메탈이 어떤 기업이고 또 앞으로는 주가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예, 양승부 전문. 네, 우선은 뭐 주가가 거의 매수 단가 대비로 거의 마이너스 한 50%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응하는 데 부분 있어서는 조금 이제 손절도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시청자님께는 죄송하지만 일단 좀 쓴소리부터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선 내가 산 이제 종목이 물론 이제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주가가 이제 어느 시점 대응할 수 없는 수익까지 빠지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가가 빠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제 종목을 좀 들어가시더라도 일단 좀 손절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또 종목에 대한 비중도 좀 조율을 하시면서 좀 저는 접근하는 쪽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그 포메탈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케어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이제 비중을 한 100% 정도까지는 보지 마시고 이제 종목당 이제 뭐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율을 해서 좀 들어가는 쪽으로 좀 한번 보시고요. 자, 우선은 포메탈 그 뉴스를 보니까 4월 13일 날에 유상증자에 대한 루머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악재를 맞아서 빠졌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났었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재무 구조로 보니까 유상증자를 받을 정도의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만큼 회사 내에서도 유동성 자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문제는 왜 고점 대비로 해서 계속 주가가 빠졌느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너무 밸류에이션 대비로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품이 이제 서서히 빠지는 시기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여러 루머 때문에 또 빠지기도 했고 또 사실상 매출액과 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시기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1만 원 수준을 좀 부담스럽기는 지금 현재의 자리 한 1,750원도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요. 여기 자리에서 빠진다고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이제 주가가 13,500원 구간대를 이탈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팔았던가 혹은 그 팔은 물량을 다시 누군가가 샀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이제 그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파실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 이제 옥상에서 공을 던진다고 하면은 공이 바닥을 찍고 자연스럽게 튕겨 올라오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다시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으로 튀어 올라오면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13,500원짜리에서 비중 한 50%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 13,500원에 파시더라도 좀 손절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비중이 평균 100%이시라면은 포메탈의 비중이 100%이시라면은 나중에 빠졌을 때도 추가 매수를 못 하시게 되고 또 원활한 또 대응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13,500원짜리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 한번 주가가 11,000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때 그때 매도했던 물량들 다시 잡아가지고 평균 단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2만원 구간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13,500원에서 50% 팔고 다시 11,000원짜리에서 다시 사준다면은 평균 단가가 최소한 18,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17,000원, 18,000원 이렇게 해서 단가를 내리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왜냐하면 주가가 고평가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손절매도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견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넷패스 들어와 있는데요. 넷패스를 17,900원에 100%, 이분도 100%시네요.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9194님께서 문의하셨는데 그래도 이분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 라인이 25,000원에서 21,000원 정도 선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결정나거든요. 근데 지금의 형태나 강도로 봤을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은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대응은요, 사실 끝까지 좀 배짱을 부린다면은 여기를 넘어갈 때까지 버티는 경향을 보이는 건데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가실 것 같으면 지금 100%를 다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럴 때는 한 25,000원에서 1,000원 사이에 주식을 일부 파는 겁니다.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식으로 대응을 가시면 좋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100%는 그래도 좀 많으니까 후자의 경우처럼 25,000원에서 21,000원 사이에 한 30%에서 50% 정도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 보는 전략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볼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을 사신 분 매수 가격을 볼게요. 37만 1,000원에 사셨어요. 37만 1,000원에 비중이 10%신데요. 이 종목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롯데쇼핑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되고요. 비중이 10%이시라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에 대한 이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롯데쇼핑이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목표가를 대략 한 44만 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또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증시도 오늘에서야 이제 좀 반등은 좀 나오고, 또 이제 좋은 호재성 모멘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일단 지켜야 될 가격들은 좀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일단은 이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이 일단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꾸준하게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세력 주체가 있다라면은 여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저는 한 37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만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한 수익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44만 원 수준까지 일단은 반등 보유 이견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현대 하이스코 볼게요. 현대 하이스코를 43,15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0227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위원님.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대차가 이제 그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에 상당히 좀 득을 볼 수 있는 케이스로 보여지기 때문에 기관들이 최근에 주식을 자꾸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수의 형태 자체는 공격적인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매집을 하는 형태로 내려올 때마다 좀 사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시각이 필요하실 듯해요. 현재로서는 일단 높아질 때 사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올 때 사는 게 제일 좋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정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돌파가 나올 때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잘 넘어가지 못한다면은요, 44,000원에서 팔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4만원대 초반권에서 다시 내려올 때 산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가시는 게 좋을 듯해요. 지금 매수가가 낮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응 가시면 좋겠고, 좀 길게 보셨을 때 목표는 4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을 사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왔네요. 매수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인천에서 보내셨습니다. 2660님께서요. 네, 우선은 그 서원인텍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기다리시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많이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없다라고 나는 이 종목은 안 사겠다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결국에는 주가의 이제 꼭지 자리에서 항상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또 이제 그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고점 자리에서 거래량이 다시 터졌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주가가 밀렸을 때 여기 윗꼬리에서 잡혔던 개인 투자분들이 또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주가가 지금 너무 계속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가 상승은 가능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점, 저는 지금 이 종목을 잡는다면은 6,000원대에서 좀 잡기보다는 한 5,800원짜리를 준다면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뭐 서원인텍의 그 재무제표를 본다면은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업종 대비로도 그냥 거의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패턴 자리에서는 거래량 대비로 고점이다. 그래서 고로 저는 5,800원 수준까지 내려오는 자리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루멘스를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루멘스를 사신 분은요, 7,2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목표가를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를 여쭤보셨네요. 예,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추가 매수를 한번 노리셔도 됩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3월 말부터 4월 달까지 좀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커져버린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닥이 안 잡히면은 공략을 하기가 힘든데, 최근에 이틀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요즘에 시장 특성을 보면은 한번 오른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면은 또 한 며칠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요럴 때 조정 타이밍에서 공략을 하시면 제일 좋으니까
만약에 내일 또 밀리는 현상이 나오더라도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고요. 내일 반등 나오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꽤 높으신 상태이니만큼 지금 정도에서 추가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 대신에 이제 반전 나오면은 단계적으로 매도를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서 추가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추이를 보시면서 상황 판단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뭐 추가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평균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케미칼도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27,500원에 사셨고 비중이 20%신데요. 언제쯤이면 회복이 될는지 회사를 믿고 손절을 안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는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네, 우선은 하나케미칼은 지금 27,000원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의 주가 대비로 제가 판단하는 주가의 기준은 3만 원 위에서 놀아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뭐 화학주라든지 정유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악재의 또 희비 교차가 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그 하나케미칼을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는 그냥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제 뭐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하나케미칼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적인 여유가 있다라면은 저는 24,000원 정도, 그러니까 약 24,000원부터 25,000원 사이에서는 저는 한 10% 정도까지, 그러니까 총 포트폴리오 대비로 30%까지는 추가 매수는 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이제 시간적인 좀 그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한번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여유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이후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떠한가.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일단 1차로는 3만 원까지는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3만 원 이후에는 이제 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정유주 또 화학주 이렇게 다 악재가 또 희비 교차가 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짜리에 온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 종목도 볼 텐데 이 종목은 좀 짧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시공테크입니다. 8,109원에 20%를 사셨다고요. 어제 샀는데 오늘 주가가 내리는데 손절가와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 줄 때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넘어가는 진행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좀 높게 사신 경우에 손절가를 잡으신다면은 7,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흐름이 괜찮으니까 내일 반전 한번 기다려 보시고, 반전이 안 나오면 조정 줄 때 끊었다가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는 그런 식의 대응을 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을 하셨는지요? 내일도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내일 역시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병곤 센플러스 전문위원이셨고요. 또 센플러스 양순모 위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3153-2613번 2613번과 더불어서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도 역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